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 시장 간단히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은 일단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용으로 조금 풀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발 악재들이 좀 많았죠. 헝다 부분은 악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력난 부분에 대한 악재들도 시장 안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1% 이상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은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중국의 위엔화를 약세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위엔화 약세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원화는 일반적으로 위엔화에 큰 민감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8 이상의 민감도를 가지기 때문에 위엔화가 이제 하락하는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원화도 약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도 일단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좀 약세 움직임을 보였고, 어제는 1200원 선도 한번 터치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는데요. 오늘 일단은 원화가 다시금 좀 강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달에 있었던 금통위에서는 일단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11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일단 했고요. 이러한 부분을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일단은 우리나라에 일단 자금을 그래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좀 원화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러면 중국 위엔화가 약세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인민은행 고시라든지 하는 부분의 형태를 보게 되면 위엔화가 약세로 가지 않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IMF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뭐 다운시키는 그런 모습도 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게 경제 성장률 환율 부분은 항상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엔화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원화를 이렇게 약세로 보낸 것은 조금 심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달러 환율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달러 흐름이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들은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2,390억 정도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에서는 1,800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고, 선물에서도 지금 9,000계약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옵션 매수에 풋옵션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합성 선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합성 선물 매수로 일단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요. 주식 선물도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는 오늘은 일단 위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흐름 자체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죠. 금액은 일단은 계속 좀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전 세계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시장 안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일단 이런 식의 형태를 보였는데, 우리가 그러면 종목을 강하게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현 지수권 근처는 일단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일단은 해드렸는데요. 아직은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의미는 없어 보이고,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할지 말지는 2978, 2980포인트 정도, 2980포인트를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시장은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뭐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흐름 자체를 전혀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 자체는 962포인트, 962포인트가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지만 시장 안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장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시장은 밀리면은 물이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효과 자체가 나타나게 돼요. 물 빠지면 낚시하러 가면은 허탕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하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물론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의 움직임으로 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하락으로 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행보라든지 패턴으로 가는 종목인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들 종목들 중에서 상승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하락에서 반등하는 종목군들은 이번 시장 반등에서 같이 종목들이 반등하는 구간이 만약에 보이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반등하는 이 흐름 자체가 꺾일 때 내가 이제 그 주식을 현금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깨지지 않는 종목군들을 굳이 팔 이유는 없습니다. 불안하다라고 해서 굳이 팔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현금화 아니면 단기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니까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도 꽤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뭐라고 할까요? 주식 투자할 때 뭐 투자를 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두시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뭐 두산중공업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두산중공업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원전 관련된 부분 이거는 사실은 중국의 전력난이라든지 요즘 전기차 판매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력 수요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력 부분을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풍력은 해야 됩니다만은 기존의 뭐 원전을 중단을 한다든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단을 해가지고는 시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 자체를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한번은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력 생산 관련된 업종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코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전력난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철강 생산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철강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자체는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철강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상품들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는 사실은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피해를 좀 받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제철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대제철이 조금 더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호텔 신라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 종목이고 코로나는 어차피 끝이 나겠죠. 끝이 날 거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관련돼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승을 탄 건 아니거든요. 패턴 안에서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패턴선 상단 부분이 지금 가격권이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부딪힐 가격 근처에 와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넘어서는 종목군들은 넘어서는 대로 대응을 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종목군들은 넘어서지 못하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돈 벌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시장 안에서 이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시장 안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면 무조건 홀딩한다 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첨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죠. 시장이 반등을 하면 단기 파동을 먹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전략으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을 하겠다. 안 깨졌죠? 그냥 홀딩이죠. 안 깨졌죠? 안 깨지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홀딩을 하겠다. 안 깨졌죠?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셔도 시장에서 한 파동 먹는 데는 크게 뭐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만 배워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 두시고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살아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을 때는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시장은 지금 반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